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현재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대로만 흘러가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커피를 3잔씩 마시면은 대박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철강주 최근 이렇게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SD 바이오센서 공모주 있죠. 그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한 15일 정도 미뤄져서 거의 7월달 정도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장마가 옵니다. 장마 오면은 또 꿉꿉하고 빨리도 잘 안 마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은 또 뭐가 있고 나쁜 주식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만 끝나고 그리고 내일만 일하면 휴일이 다가오는군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뉴스는 재밌는 게 조금 많아서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심플하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 철강주 랠리 끝났다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철강주 랠리가 끝을 보이고 있다. 너무나 슬픈 말이네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보다 53%가 올랐던 철강이 현재는 그게 쪼그라들어 28%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중국 인프라 투자와 소비재 수요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2분기에는 철강 수요가 줄어들며 철강주 또한 당분간 상승할 요인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군요. 또한 지난달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단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외적인 환경에는 철강주에 유리한 요소가 없지만, 그런데 개별 종목을 보면은 옥석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두 개 뭔가 바로 대형주 두 개인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를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 시장 호황에 따라 철근 유통 가격 상승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철근 시장은 4년 만에 성장이 기대되면서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 계획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다른 기대할 만한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 강판 가격인데요. 상반기 현대 기아차의 강판 가격이 5만원 인상되는 것에 그쳐 하반기에 추가 인상을 노려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현대 기아차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강판 가격도 인상되리라는 전망도 같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6월에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SK증권은 76,000원이고 그 다음에 메리츠도 6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다른 증권사도 67,000원에서 78,000원대의 가격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가격은 얼만가 57,000원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20%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포스코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PBR을 구하면 포스코의 경우 현재 0.6에서 0.65배라고 하는데요. 이는 과거 2017년에서 2018년 호황기 0.7에서 0.75배를 웃돌 때보다 더 낮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황 둔화에도 밸류에이션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는군요.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각각 48만원, 45만원 이 정도의 가격을 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33만 4,5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만 그냥 단순히 보자면은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가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젠가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영원히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재차 반등의 시기가 당연히 존재할 텐데요. 자,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스킬은 딱 하나가 있죠. 분할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 매수는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마다 이제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실 때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바로 절대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에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장 끝에 3시 넘어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의 특징이 뭐죠? 맞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아요?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음봉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가격이 더 낮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기대분들, 이렇게 떨어질 게 예상되는 주식들을 이제 슬슬 사고 싶을 때
그때는 언제 사야 될까요? 9시에는 이렇게 비쌀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3시 반이 될수록 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시 반이 가까워지면 그때 매수라는 게 맞겠죠. 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칙이 나는 분할 매수가 원칙이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며칠에 나눠서 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시초가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종가에 사야 될까요? 당연히 시초가 혹은 9시 30분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음봉이 맞나요? 양봉이 맞나요? 양봉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그 하루 중에 가장 싼 가격은 보통 아침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기리분들 이해가셨죠? 너무 정신없게 말한 것 같아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곧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매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라는 게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올라가는 기업들, 예를 들자면은 최근 들어서 통신사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기업들은 시초가에 사는 게 조금 더 싸게 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원래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일단 이 기사를 보자면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결국 다시 반등을 해낼 거라고 예측을 하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121선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리 공부를 해보면서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페루 대선 후폭풍, 원자재발 인플레 우려가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계 최대 아연 납 생산국인 페루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좌파 성향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최근 들어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같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세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미국 연방제도를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페드를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페루 선거관리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의 개표가 97.8%, 이 정도면 다 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팽팽하게도 좌파 성향인 카스티오 후보와 그 다음에 우파 성향인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각각 50.205% 그리고 49.79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불복 의사를 당연히 내비치면서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된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길이,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원자재랑 무슨 상관이야? 페루 대선 결과가 원자재 시장에서도 주목을 끄는 이유는 페루가 칠레에 이어 2위 구리 광산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아연과 납광산 생산 및 수출국이라고 하는군요. 특히 여기서 당선이 유력한 카스티오, 그러니까 좌파 후보입니다. 대선 캠페인 당시 광업, 에너지 그리고 통신 분야 이 세 개를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광산들을 갑자기 나라에서 통제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이렇게 나라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페드의 긴축 정책에까지 영향을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부터 예비군 등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허용에 접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부터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약 89만 4천 명이 얀센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얀센 백신의 한 병당 접종 인원은 5명이지만 이른바 쥐어짜는 주사기라고 불리는 국산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를 활용하면 6명까지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LDS가 뭔가, 그러니까 쥐어짜기 주사기가 뭔가, 우리가 보통 주사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는 이렇게 끝까지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LDS를 활용하면 거기에 있는 물을 최대한, 약이라고 될까요? 그 약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덕분에 원래는 5명이 맞을 수 있지만 6명까지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잔여 백신도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배정이 되었으며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고령층 예비 명단을 활용하고 그리고 차순위로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당일 접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벌써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접종자가 25%가 넘는다고 하죠.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진짜 끝나가나 봅니다. 올해 겨울쯤 되면 편하게 망년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ST바이오센서, 이거를 많이 기다리신 기리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어제 갑자기 정정신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날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했는데,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이 있거나 혹은 중요사항의 기재나 아니면은 표시 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ST바이오센스에서는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5일 뒤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7월이 넘어서야 청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1년 동안 스타벅스 커피 하루 3잔 마시면 벌어지는 일. 저는 이거 딱 보고 뭐 건강해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출근할 때 한 잔,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 잔, 퇴근할 때 한 잔 꾸준히 마셨다면서 1년간 스타벅스를 애용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였나? 409만 7천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얼추 생각하면 하루 3잔이면 1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루 2잔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원인데 1년은 365일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최소한 365만 원은 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야, 커피도 못 마시냐? 커피는 또 마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1년 동안 마셨는데 300만 원 정도면은 야, 깔끔하게 했어. 그 덕분에 나는 안 피곤하고 맛있는 거 마셨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 기준에서는 평균 연봉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3,650만 원이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이 사회 초년생 기준 3,600만 원이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 동안 10%나 되는 돈을 커피에 쓴다는 거는, 야, 이거는 좀 낭비 아닌가,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는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만약에 이 돈을 조금 아껴서 반으로 줄였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동네 카페를 갔다거나 아니면은 테이크아웃 전문점, 그런 데를 갔다면 한 반값으로는 줄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줄였다면 1년에 200만 원을 아꼈을 텐데, 그 돈이면은 지금 현재 물려있는 주식에 물을 태울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커피를 매일매일 마시면 거의 1년에 400만 원 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평균 연봉 4천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0%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졸리 대표가 커피를 사서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자, 기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세고 있는 돈이 있지 않나. 그거를 모아보면은 하루에 만 원만 모아도 1년이면 365만 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목만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아 EV6 퍼스트 에디션 1500대 완판을 해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흥행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아차의 첫 전용 전기차 EV6가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초기 물량인 퍼스트 에디션 1500대가 모두 완판되며 성공적인 첫 데뷔전을 치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무게를 싣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그리고 차량 인도는 내년 1분기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넷마블 제2의 나라 오늘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대만, 홍콩 출시 첫날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제목과 마찬가지고요. 넷마블은 전날 제2의 나라를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출시했다. 제2의 나라는 지난 7일 사전 다운로드만으로 세계 지역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주가도 이렇게 4%씩 오르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 아마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 게임 제2의 나라가 나오는 거 귀에 딱지가 않듯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게임사들의 호재라고 해봤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게임 출시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이러한 투자 방법이 꽤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NC소프트와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도 찾아온 불청객 이른 장마, 유통업계는 초조. 이제 빠르면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장마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활짝 웃는 업계가 있고 아니면은 찡그리는 업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기리분들이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날씨에 영향을 받는 빈과 그리고 가전 등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유난히 비 소식이 잦은 데다가 이달 말 긴 장마까지 예고되면서 실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유통업계는 올 여름 장마 시기와 기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는 벌써 65년 만에 가장 빠른 장마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가장 울상인 곳은 빙과 업계라고 하는데요. 올해 아이스크림 시장을 놓고 본격적으로 롯데와 빙그레 양강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날씨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통상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언제 잘 팔릴까요? 날씨가 더워야겠죠.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도 50일 이상 지속되는 장마에 기대보다 매출을 끌어오지 못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장마가 있다면 2년 연속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3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는 또한 여름철에는 장마는 없었지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성수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가전업계도 때이른 장마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매출 비중이 높은 에어컨 등 대목 장사를 놓칠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비가 오면은 날씨가 덜 덥기 때문에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5월 비 소식이 잦았으나 기온이 높아 지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선풍기 등 매출 성장세는 평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롯데 하이마트의 지난달 8에서 13일 에어컨 선풍기 매출은 전주 대비 각각 50%, 60%로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1월에서 5월까지 최근 뜨거운 창문형 에어컨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장마 기간이 길어질수록 빙과류는 안 좋고요. 그리고 에어컨 시장이 힘들다고 하는군요. 대신 지난해 제습기, 그리고 의료관리기, 건조기 등의 상품들은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습기 그리고 건조기에 관련된 기업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녁에는 CPI가 공개가 됩니다. CPI가 뭐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 친구가 PPI, 생산자 물가지수,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마도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관심도 크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전망치가 크게 틀렸던 만큼 이번에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분위기지만 숫자를 직접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4.7% 상승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딱 깠는데 5%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 또 한 번 시장은 출렁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뭔가? 일단 첫 번째, 치폴레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임금 인상에 메뉴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4%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영향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월세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집값 상승에 경제활동 재개가 겹치면서 렌트비가 미국 전역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 렌트비는 보통 CPI의 30%나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4.7% 예상대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역대급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뭐가요? PPI가요. 자, PPI가 뭐였죠? 생산자 물가지수. 이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9%나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자, PPI가 상승했다는 게 뭔가? 공장이 도매업자에게 매기는 상품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다. 통계국은 5월 PPI가 오른 이유는 국제 원유, 철광석,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내수의 안정적 회복 여파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걸 보면 또 저녁이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오늘의 기업을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갑자기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이다스를 물적 분할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주가가 10%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기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메리츠증권은 10일 만도의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MMS 설립 기획과 관련해 미래 실적 기대치를 봤을 때 단기 주가 낙폭과대는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만원은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자, 만도는 전일 장 마감 후 에이다스 사업 부분과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부분 중 무인 순찰, 무인 전기차 충전, 그리고 플랫폼 부분 등을 물적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물적 분할 후 만도는 MMS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만도 오늘 10% 정도가 빠지고 있고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한 악재는 오늘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도가 진짜 성장을 하냐 안 하냐. 자,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물적 분할에서 난리가 난 거를 딱 뽑자면은 바로 LG화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기리분들 한번 차트를 찾아보시죠. 과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거 언제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티가 안 날 만큼 결국은 다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지금 이제 만도에 투자하고 계신 기리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봐야 될 거는 야 이거 본전 가나 그 걱정보다는 야 내가 예전에 공부해봤을 때 이 만도 괜찮은 회사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공부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괜찮다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LG화학처럼 야 이거 언제 한 거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만도 주주 기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SK텔레콤 5대1 비율 액면 분할을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액면 분할이 뭐냐? 그냥 주식을 5개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리분들이 한 개를 들고 있다. 이제 5개로 나뉘고 야 그러면은 5배로 주가가 뛰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주식이 한 개에서 5개로 나뉘었으니까 그 가격도 5분의 1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액면 분할은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몇십만원 하면 우리가 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몇만원대로 떨어진다면은 야 이거 살만한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쭉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미끄러진 이유는 기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뉴스에 팔아라 그 심리가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로감 야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이다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G유플러스의 올해 중간 배당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제 공부했는데 오늘 바로 리포트가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토가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올해 기업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봤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8,000원을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자 LG유플러스가 2023년까지 가파른 이익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매매 동향과 현재 유동 물량을 감안할 때 수급 호전이 예상된다며 게다가 금년 내년 추정 이익 규모를 감안했을 때 과도한 주가 저평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중간 배당 지급을 결의했으며 자사주 매입은 당초 예상보다 적었지만 중간 배당 결의는 서프라이즈였다고 평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번 자사주 매입이 단기가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간 배당 규모는 주당 200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젠 수급도 LG유플러스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LG유플러스 오늘 15,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SK텔레콤이랑 비슷하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목표가까지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가만 보자면은 조금은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겠네요.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고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뉴스가 끝났고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기리분들 푹 쉬세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